열린음악회에서 장한별을 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시 부르의 명곡이라는 이름과 함께 장한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또 달라졌습니다.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관객이 모이는 K컬처 페스티벌 무대에 장한별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냥 일정이 겹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스케줄 숫자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이 서는 무대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트로트와 음악 프로그램을 지켜본 마음으로 오늘은 최근 장한별의 이름이 왜 자꾸 서로 다른 곳에서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부터 걷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한별이 최근 여러 무대에 등장한다고 해서 방송사가 유독 장한별 한 사람만 특별 대우하고 있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무명전설 출연자 가운데 누가 더 우위에 올랐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직은 너무 빠릅니다. 캐스팅에는 프로그램의 성격, 선곡, 일정, 출연진 구성 등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두 빼고 보더라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장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2일 KBS 1 열린음악회에서 장한별은 성리, 하루와 함께 영영과 사랑해요 그대를 무대에 섰습니다. 특정 오디션의 경쟁자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의 음악 무대를 함께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상당히 폭넓은 연령층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로트 팬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이돌 팬만을 위한 무대도 아닙니다.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이 함께 등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에 선다는 것은 기존 팬에게 다시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장한별을 잘 모르는 시청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줄 기회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르의 명곡이었습니다. 8월 17일 녹화된 전국 트롯대 축제 특집에서 성리와 장한별은 듀엣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특집에는 김용빈을 비롯해 여러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는 요구되는 능력이 조금 달라집니다. 열린음악회에서 좋은 노래를 편안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부르의 명곡에서는 기존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고 자신의 색으로 바꾸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더구나 장한별은 혼자가 아니라 성리와 함께합니다. 혼자 부를 때 자신의 장점만 보여주면 되는 무대가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색을 남겨야 하는 무대입니다. 같은 KBS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요즘 KBS에서 장한별을 자주 보게 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이름이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2026 감곡 K컬처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극동대학교 감곡 캠퍼스 일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행사로 추진되고 있고 주최 측은 수만 명 규모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이 이 행사 무대의 라인업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과 페스티벌은 닮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TV 프로그램은 장한별을 보기 위해 채널을 켜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얼굴과 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페스티벌은 현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관객이 한 가수만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 무대에 다른 가수를 보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축제 자체를 즐기러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 이름을 거의 모른 채 현장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팬덤의 응원만으로 무대를 끝까지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사람 누구지? 바로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장한별의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팬들이 보는 장한별에서 장한별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무대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에게 기존 팬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들 때 공연장을 채워주는 사람도 팬이고 음원을 찾아 듣는 사람도 팬이며 새로운 방송 일정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도 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른 숙제가 생깁니다. 지금 자신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노래를 들려줘야 합니다. 팬이 아닌 사람을 새로운 팬으로 만드는 과정이 시작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팬은 장한별이 등장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음을 부르기 전부터 박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끝까지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관객은 다릅니다. 첫 30초가 평범하면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대를 보다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중을 잡는 데는 이름이나 지난 경연 순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목소리와 무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은 가수에게 상당히 솔직한 공간입니다. 장한별에게 이번 무대가 의미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무명전설에서 장한별을 이미 좋아한 사람에게 다시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것과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관객에게 기억 하나를 남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만약 축제 현장에서 한 곡이 강하게 남는다면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가수 이름이 뭐였지? 그리고 장한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무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영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부르의 명곡 방송을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페스티벌 무대가 갖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대의 끝이 새로운 검색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수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때 꽤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장한별이 요즘 대세다라는 한마디로 끝내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행사에 출연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중적인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팬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출연 자체보다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한별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생깁니다. 반복 노출을 반복 기억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TV에서 봤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봅니다. 한 달 뒤 페스티벌 포스터에서도 발견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의 머릿속에 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요즘 여러 곳에 나오네. 처음에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렀더라? 여기까지 오면 이름이 단순한 글자에서 목소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장한별 나온다는데 한번 볼까? 가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이 가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이름이 프로그램을 찾아가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무명전설 장한별에서 시작했더라도 언젠가는 그냥 장한별만으로 설명이 끝나야 합니다. 최근 서로 다른 성격의 무대가 연결되는 흐름을 눈여겨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별에게는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출발이 정통 트로트 한 장르에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한별은 락 보컬의 강한 에너지를 경험했고 발라드와 대중음악을 지나 최근 트로트 무대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런 배경은 여러 장르의 관객이 섞인 공간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로트만 기대한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보컬의 질감을 줄 수 있고 락이나 팝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완전히 낯선 방식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실제 페스티벌 무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곡을 고를지도 중요합니다. 트로트를 중심으로 갈지, 예전의 락 에너지를 꺼낼지, 두 장르가 만나는 편곡을 보여줄지, 오히려 잔잔한 발라드로 승부할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처음 보는 관객에게 남는 장한별의 첫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무대에서 가장 높은 고음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보다 첫 곡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더 궁금합니다. 여러 가수가 차례로 나오는 페스티벌에서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객에게 다른 무대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팬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기존 팬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입니다. 새로운 관객은 화려한 무대 하나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응원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팬들이 가수의 다음 일정을 함께 기다리고 공연장을 직접 찾고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팬덤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장한별을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도 무대의 감상만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가 했던 작은 이야기, 팬과 나눈 대화, 공연장에서 있었던 기억까지 하나씩 쌓입니다.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함께 쌓인 기억 때문에 팬덤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이런 감정을 오히려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좋아한 가수가 생기면 노래만 듣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출연하는지 궁금하고 건강하게 활동하는지 궁금하고 새로운 무대에서는 어떤 표정을 보여주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됩니다. 가수와 팬이 함께 시간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의 크기만 보는 것은 절반짜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 함께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직접 공연장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행동입니다.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표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대가 시작되면 응원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가수에게는 안정적인 기반이 생깁니다. 장한별에게도 지금 중요한 것은 팬의 숫자를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팬의 응원이 새로운 관객과 만나는 순간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일 겁니다. 페스티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 장한별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팬들의 응원을 듣습니다. 노래에 맞춰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팬들의 열기 때문에 장한별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한별의 노래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팬덤의 응원과 가수의 실력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흐름을 장한별 팬덤이 강해졌다는 이야기 하나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장한별이 이제 팬덤 바깥에서도 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KBS 무대들은 꽤 좋은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음악회에서는 폭넓은 시청층 앞에서 다른 가수들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부르의 명곡에서는 성리와 듀엣으로 기존 노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K컬처 페스티벌은 TV 화면 너머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과 직접 만나게 되는 무대입니다. 새 무대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을 단순한 스케줄 3개로 보지 않습니다. 장한별이 서로 다른 종류의 관객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3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방송의 시청자. 두 번째는 음악 프로그램의 평가와 해석을 즐기는 시청자. 세 번째는 축제 현장의 일반 관객입니다. 이 세 집단이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각각의 무대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장한별이라는 이름이 퍼지는 방향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야기의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장한별의 이름이 또 보이는 걸까요? 정확한 답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방송 관계자가 장한별의 어떤 부분을 높게 봤는지, 행사 관계자가 왜 그를 라인업에 포함했는지, 팬덤의 반응이 영향을 줬는지, 음악적 장르 확장성이 중요한 이유였는지, 그 어느 것도 공식적인 설명이 없다면 우리가 대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부 사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무대의 이름이 반복해서 보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입니다. 가수에게 캐스팅은 출발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포스터에 이름이 있는 순간까지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무대가 끝난 뒤부터는 실력의 영역입니다. 수많은 이름 가운데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 감곡 K컬처 페스티벌은 9월 중순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와 K컬처를 함께 보여주는 행사로 준비되고 있고, 대학 측은 지역민과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까지 폭넓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에게 진짜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은 포스터가 공개된 오늘이 아닙니다. 공연 다음 날입니다. 장한별을 몰랐던 사람이 이름을 검색하는지, 공연 영상을 다시 찾는지, 다음 무대를 궁금해하는지, 그때부터 변화가 보일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한별의 가장 큰 변화는 스케줄이 몇 개 늘었다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를 발견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명전설을 본 사람들이 장한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청자들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한별 때문에 행사장을 찾은 사람이 아닌 관객 앞에서도 노래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비로소 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관심이 한 가수의 이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오디션의 인기는 빌려온 조명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언젠가는 어두워집니다. 그 뒤 자신의 조명을 켤 수 있는 가수가 오래 남습니다. 장한별이 지금 그 과정 어디쯤에 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결과가 나온 스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무대 하나가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시기의 가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K컬처 페스티벌에서 처음 장한별을 보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장한별은 어떤 장르를 선택할까요? 무명전설에서 봤던 트로트의 감성을 앞세울까요? 락 보컬의 힘을 다시 꺼낼까요? 아니면 그동안 얻은 모든 경험을 섞어 이제는 어느 하나의 장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대를 보여줄까요? 저는 그 답이 꽤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무대가 끝난 뒤 처음 본 관객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결과일 겁니다. 장한별이라는 가수, 다음에는 어디 나오지? 그 질문 하나가 생겼다면 새로운 팬은 이미 절반쯤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장한별만 왜 계속 선택되는가를 지나치게 크게 해석하기보다 실제로 주어진 무대에서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KBS에서 보였고, 또 다른 KBS 음악 무대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는 성격이 다른 K컬처 행사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활동 반경은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확장은 무대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장한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질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이어지는 장한별의 무대가 단순히 일정이 몰린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명전설 이후 장한별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K컬처 페스티벌 같은 다양한 관객이 모이는 무대에서 장한별에게 가장 듣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락 무대일까요? 최근의 트로트 감성일까요? 아니면 장르를 떠나 장한별의 보컬 자체를 보여주는 강한 한 곡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다음에 K컬처 무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장한별의